자녀에게 증여를 하면 세금을 내야 해요. 분명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 소득세까지 냈는데 증여세를 또 내라는 것은 마치 이중과세 같아요. 그래서 꼭 증여세 면제 한도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혼 후 전략해서 모은 돈을 꾸준히 미국 주식으로 불리니 점점 수익이 쌓였고 최소한의 안정감은 가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아이에게도 이러한 경제관념을 미리 알려주고 싶어 11월 달부터 증여를 하였고 미국 주식을 사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증여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매달 나오는 양육비 10만 원으로 아이에게 주식을 사주고 큰 돈이 아니니 증여 신청은 나중에 해도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 1원이라도 자녀에게 현금 이체가 발생하면 증여 신고를 3개월 내에 하셔야 해요. 증여 신고를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로 미납세액의 20%가 부과되고요. 과소 신고를 하면 증여세의 10%가 부과돼요. 그래서 자녀에게 현금 이체를 하며 증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에서 증여세 면제 한도부터 어떻게 증여를 하면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안 내면서도 최대한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는지 샅샅이 말씀드릴게요. 누군가에게는 진심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매일 커피를 마시는데요. 커피를 이제 끊고 그 돈으로 아이에게 증여를 한다면 성인이 되었을 때 얼마가 되어 있을까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은 4,500원이고 한 달이면 13만 5천 원, 20년이면 약 3,285만 원인데요. 자녀에게 매달 이 돈을 현금 이체로 증여 신고하고 20세까지 S&P 500, ETF에 투자했다면 우리 아이는 20세에 얼마를 보유해야 할까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 스파이를 참고하면 출시일 이후에 현재까지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예요. 10% 수익률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자산이 무려 1억 4,400만 원 정도가 돼요. 아이에게 증여한 금액보다 수익이 무려 2배가 되는 거죠. 물론 닷컴 버블과 같은 폭락장이 오더라도 꾸준히 일정 금액을 투입한다는 가정하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목돈 증여는 부담스러우니 커피 한 잔을 아끼는 소액 금액이라도 아이에게 증여를 하고 우상향하는 미국 시장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는 한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라는 세금을 내야 해요. 그런데 국가에서 정해진 한도 안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를 증여세 면제 한도라고 해요. 자녀에게 증여할 때 면제 한도는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즉 만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요. 성인인 자녀를 가지신 분은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그러면 미성년 자녀에게 최대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10년 동안 2천만 원이라는 거죠?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답은 아니요, 예요. 유기정기금 증여를 활용하면 공제 한도인 10년간 2천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어요. 나라에서 오히려 제공하는 혜택이니 충분히 혜택을 누리시길 바래요. 쉽게 말씀드리면 유기정기금 증여라는 것은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는 대신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금액을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인데요. 유기정기금 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법에 따라서 현재 시점의 경우 유기정기금 할인율 3%가 제공돼요. 그래서 목돈으로 2천만 원을 한꺼번에 증여하는 것보다 유기정기금으로 주면 할인된 금액으로 더 많은 돈을 아이에게 증여할 수 있게 돼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엄마가 한꺼번에 1억 원을 자녀에게 주면 세금을 많이 내야 하겠지만 10년 동안 조금씩 줄게 하고 약속을 하면 세금을 덜 내게 해주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주는 게 아니니까 할인을 해준다는 거죠. 이 할인율이 3%인데 이는 미래에 나눠받을 돈의 현재 가치를 따져서 조금 덜 받는 걸로 계산해주는 의미가 있어요. 어렵다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목돈으로 증여하는 것보다 일정 금액을 매달 아이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덜 내고도 더 많은 돈을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증여 신청을 하는 것이죠? 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 일단 필요 서류가 있어요. 유튜브에 나오는 영상을 보면 각각 조금씩 상의해서 국세청 전화 상담을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요. 총 최종적으로는 7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수량에 벌써 포기하시지 마시고 막상 해보니 쉬우니까 저랑 같이 차근히 해봐요. 최소한의 안정감은 경제적 실행력에서 비롯되더라고요. 벌써 포기하시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겠죠?
제가 템플릿도 공유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예요. 증여자에는 증여를 하는 사람, 제 이름을 쓰고요. 수증자에는 증여 돈을 받는 사람, 즉 자녀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난 해를 입력하고요. 매달 일정 금액을 증여할 건데 언제 시작되는지 작성해 주시고요. 자동 이체일도 적어줍니다. 10년이 되는 마지막 해를 마지막 일로 적어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자동 이체 금액과 첫 번째 년도 불입 횟수인데요. 24년도 12월부터 매월 일정 금액을 증여하려고 한다면 24년도에는 12월이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불입 횟수가 한 번이에요. 시점에 따라서 해당 연도에 몇 번 이체가 가능한지는 수정해 주셔야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공유해드린 템플릿의 노란색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꿀팁을 알려드리자면 과세표준상 5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달에 21만 7천원을 유기정기 증여로 신고하면 총 2,365만 3천원을 증여하지만 할인평가액인 2,049만 2,028원으로 증여 신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50만원 미만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게 없어요. 무려 316만 972원에 대해서 세금도 없이 아이한테 증여 금액을 더 줄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로는 현금 증여 계약서예요. 제가 고정 댓글에 적어둔 유기정기금 평가 명세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현금 증여 계약서는 대부분 자동으로 기입이 되었을 거예요. 채워야 할 것은 노란색 부분인데요. 을의 실명 계좌에는 자녀 계좌를 적으시면 되고요. 증여자 주소에는 증여를 하는 엄마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시고 수증자 주소에는 증여를 받는 아이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를 기재하시면 돼요. 다음으로 서류 5가지가 남았는데요. 간단해서 말씀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로는 증여자, 즉 엄마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수증자, 자녀의 증권계좌 확인서가 필요해요. 만약 저처럼 자녀에게 증권계좌로 증여를 하는 것이면 바로 증권계좌 확인서고, 만약에 은행으로 이체를 하려고 하신다면 자녀의 통장 사본이 필요한 거겠죠? 그리고 5번째로는 자동 이체 내역서, 6번째로는 첫 불입 이체 내역서가 필요해요. 즉 쉽게 말해서 자동 이체를 걸어놨는지 증빙이 필요하고요. 첫 번째 이체가 제대로 입금이 자녀에게 되었는지 첫 불입 이체 내역서가 필요해요. 마지막으로는 가족관계 증명서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꼭 아이 기준으로 발급하셔야 해요. 그러면 이제 준비된 서류 바탕으로 국세청에 증여신고를 할게요. 서류 준비 쉽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포기하거나 시도조차 안 하시는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귀찮아도 저 따라서 하셨다면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뒤에 아이의 자산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제 바로 국세청 증여신고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먼저 회원가입부터 하셔야 하는데요. 자녀명으로 꼭 하셔야 되고요. 로그인, 개인 클릭하시고요. 전체 동의하고 다음 눌립니다. 기본 정보에 자녀 이름과 자녀 주민번호 입력하고요. 법정 대리인 정보엔 제 이름과 제 주민번호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아이디, 비번 넣고 회원 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자녀 명의로 로그인된 것이 확인 가능한데요. 이제 로그인은 되었고 증여신고를 할게요. 세금 신고, 일반 증여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현금 증여, 간편 신고를 클릭하고요. 증여자에는 엄마인 제 정보, 수증자에는 돈을 받는 아이의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미성년자일 경우에 미성년자를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를 동의합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저장 후 다음 이동 클릭해주세요. 증여받는 재산으로는 아까 계산된 할인평가액 2,049만 2,028원으로 기입해 주시고요. 이제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증여재산 공제는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이니 2천만 원으로 기입하셔야 해요. 혹시 다른 값이 적혀 있거나 이전에 증여 신청한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이전에 증여했던 금액을 여기서 꼭 빼셔야 해요. 그러면 신고 납부란에 세금을 얼마 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당연히 빵원이 나와야 하겠죠? 제출하기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접수되었다고 뜨는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준비한 7가지 서류를 다 첨부하면 됩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서류 준비는 힘들었지만 직녀신고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나요? 매일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아끼고 그 돈으로 아이에게 매달 직녀를 해준다면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학자금이든 사업수단이든지 내신 마련에 큰 디딤돌이 될 거예요. 커피를 안 먹는다면 우리가 쓰는 생활비를 좀 더 줄이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 매달 소액이라도 유기정기금 형태로 증여하는 것이 어떨까요? 저는 이렇게 절약해서 증여한 돈으로 아이에게 미국 주식을 지난달부터 사주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아이증권 계좌 개설을 어떻게 하는지 쉽게 또 설명드릴게요. 증여는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들었는데 어떤 계좌로 아이에게 증여를 해야 할지 마음을 못 정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 참고해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제가 공부하고 실질적으로 도움된 재테크나 절약 방법을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구독하고 직접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